자, 우리는 아까 1931년 만주사변이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라고 했었죠. 만주사변은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한중 무슨 작전이라고 그래요? 연합작전이라고 하더라. 한중 연합작전,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그죠? 이 한중 연합작전 봐봐 얘들아, 아까 뭐라고 그랬어? 조선혁명군. 사람 누구라고요? 말로 해봐. 사람 누구라고? 양세봉. 양세봉이야, 봉. 양세봉이죠.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도 지금도 그 중국 애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 그런 그 혁명가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좌익이면서 독립운동가인 양세봉.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한국사는 반쪽짜리. 어차피 우리는 남한에서 이렇게 그 반공주의 입각에서 주로 우익의 입각에서, 우익 사상의 입각에서 우리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주로 우익들이 주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북한은 어떻게? 북한은 우리 우익에 대해서는 안 가르치겠죠. 주로 좌익 위주로 가르치겠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서로 이렇게 반쪽짜리밖에 가르칠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양세봉이나 또는 김일성이나 이런 놈들을 찬양하게 되면은, 와 대단한 독립운동가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잡혀갑니다. 그냥 법 위반이에요. 국가보안법 위반. 이렇게. 알았어요? 이런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을 해야 될 이유가, 통일을 필요해서 이렇게 우리의 과거사를 공부하는 것도 반쪽짜리 우리 과거사를 공부하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빨리 통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양세봉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원봉, 약산 김원봉, 암살에 나온 그 약산 김원봉의 암살에 잠깐 나왔죠. 주인공으로 나오진 않았어. 잠깐 누구였어요? 누구더라 걔가? 조승우 걔가 잠깐 약산 김원봉으로 나왔었는데, 그 김원봉이는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근데 이 사람이 왜 우리 크게 부각시키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건너뛰어서는 독립운동사가 설명이 안 돼. 북한에 갔어요. 북한에 김규식하고 남북협상으로 북한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안 돌아오고 거기서 그 상당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한에서 걔를 찬양할 수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가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의열단이라든지 황포군관학교라든지 조선혁명 정치 그 군사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말이죠. 그 김원봉이가 했던 역할이 너무나 지대하기 때문에 김원봉이는 북한에 가서 고관 대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에 내기도 하고 이렇게 가르치게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김원봉 고향이 경상도 밀양이에요. 그 김원봉과 함께 의열단을 만든 사람이 윤세주라는 사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윤세주 좀 기억하라고. 이 윤세주도 그 1942년에 싸우다가 죽었는데 말이죠. 일본하고 싸우다 죽었는데, 이 사람도 밀양 사람이에요. 밀양에 가면은 그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 다섯 명 있는데, 걸출한 독립군들이 밀양 출신들이 많아요. 경상도 밀양. 알겠죠? 그렇게 해서 그 한중연합작전 봐봐라. 조선혁명군과 중국 뭐라고 그랬죠? 의용군이라고 해요. 의용군. 이제 앞으로 의용군, 의용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긴 전투 이름 말로 대보세요. 어디라고요? 말로 대봐. 어디라고? 흥경성 영문가 전투. 지도에서 위치 그려져요? 지도에 위치 그려져요? 저 위쪽이야 남반주 서간도 쪽이에요. 서간도 쪽이에요. 알겠죠? 서간도 쪽. 그래서 흥경성 영문가 전투에서 한중 연합작전을 이겼다. 왜 한중이냐? 만주까지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한국과 중국 연합군이 일본을 상대로 공동작전에서 승리한 전투가 흥경성 영릉가 전투다.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무조건 나와. 무조건 단골이야. 알겠죠? 단골로 나와요. 또 하나 뭐가 있다고? 한국 독립군이 있다. 한국 독립. 아주 이게 대표적입니다. 조선자 들어가면 무조건 좌익이야. 혁명 들어가도 거의 좌익이 많아요. 알겠죠? 그리고 한국 들어가면 뭐라고? 우익. 민족주의 계열이 많아. 독립 들어가도 뭐예요? 주로 민족주의 계열이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느낌상으로 단어만 딱 봐도 애들이 좌익인지 우익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일일이 외우지 말고 이렇게 패턴화 시켜서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세요. 여기 봐. 여기 봐.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맞아, 동주다. 주목해 주목. 집 저자니까 이거 얼마 안 되는데. 네. 1시간거리밖에 안 되는데 정리해버리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한국 독립군 사람 누구라고? 정천. 그죠? 중국 뭐라고요? 중국? 호로군이죠. 호로군. 그래서 애들이 싸운 전투가 뭐라고? 쌍성보, 대전자령. 그죠?
파도하자. 북만주 지역입니다. 북만주. 그래서 흥경성 구분할 줄 알 것. 언어적으로 나올 때 이렇게 세트로 묶고 이렇게 세트로 묶을 줄 알 것. 지리적으로 구분할 것. 사람을 구분할 것. 알겠죠? 뭐가 나올지 몰라요. 어느 비에서 어느 그룹에서 비가 내릴지 몰라. 그 사람을 물을지 위치 지역을 물을지 그 관계를 물을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세팅해서 알아두면 되게 좋습니다. 됐죠? 이렇게 1930년대가 되면 이제 점점 복잡 방안해져. 봐보세요. 이래서 여기까지 있었는데 1937년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터졌어요. 이게 바로 뭐냐? 이거 봐. 이때부터는 중국 본토까지 일본이 쳐들어왔어. 무슨 전쟁이야? 중일전쟁. 그래서 이제 거의 이거 봐. 이렇게 정리해버리세요. 거의 대다수 독립군들은 어디를 버리고 만주를 버리고 어디로 이동했어요? 중국 본토로 이동했다. 이렇게 잡아놔야 돼. 이게 잡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게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의 우리 독립군들은 만주 지역을 버리고 중국 본토로 이동했다. 그러나 만주에서 활약한 독립군이 한 놈 있었다. 뭐예요? 동북 항일 연군 소속의 누구예요? 김일성 부대만 있었다. 이게 시험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북한에서 나와. 북한에서 알았어? 동북 항일 그죠? 이 동북 항일 연군은 우리나라 군대가 아니에요. 중국 군대. 중국 군대인데 그 속에 한국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합군이야. 동북 지방에 있는 그죠? 일본을 상대로 중국과 한국군이 서로 연합해서 만든 군대라고 해서 뭐라고? 동북 항일 연군이라고. 얘들아 말로 해보자. 뭐라고? 동북 항일 연군. 동북 항일 연군. 동준.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 동북 집중 못해? 저 혼낼 수가 없는데 얼굴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애들이 미친이래 너. 내가 미친 거야? 아니야 동준이 얼굴이었어. 주목해라 주목. 알겠죠? 잘 봐. 잘 보세요. 동북항일연군이죠. 그죠? 이 동북항일연군 안에 있던 조선인들이 만든 단체가 조국광복회. 이 조국광복회는 그러니까 만주 지방에도 있었고 우리 국내에도 있었는데 우리 국내에 있었던 조국광복회. 이 조국광복회를 줄여서 그 당시에 조광이라고 부른 조광 회원들이 뭉쳐서 합쳐서 어디를 습격했냐면 갑산 보천보를 습격했어요. 이게 바로 유명한 뭐예요? 보천보 전투입니다. 여기에 누가 참전했다고? 북한의 건국자인 누가? 김일성 부대가 여기에 참여했었다. 알겠죠? 이 갑산, 함경도 갑산에 있는 이 갑산 보천보 전투에 참전했던 놈들이 북한을 세운 북한 건국 1세대들이야. 그리고 그들이 지금의 김정일을 그러니까 김정은의 아버지가 김정일이죠. 김정일을 옹위해서 1970년대 그 부자 세습제를 이뤄냈고 그 다음 이제 3대 세습제를 이룬 것도 바로 이때 참전했던 갑산파들이에요. 근데 갑산파들을 한 명씩 제거하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지금 김정은이가 옛날 늙은이들 다 수초에 나가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사람들이 되게 갑산파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신세대, 갑산파 1세대가 거의 다 없어지고 그 다음 세대 이렇게 점점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데 하여간 이들이 바로 북한의 건국 1세대들이다. 누구예요? 보천보들.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왜 가르쳐주세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래도 알고 있어야 깨림직하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저쪽에도 뭔가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면 항상 뒤가 캥겨요. 근데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시험에는 안 나오더라도 만주가 텅 비은 게 아니라 그 만주에서 텅 비었다는 만주에서 여전히 독립군이 한 세트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뭐라고? 중국과 손잡고 활약했던 동북항일연군. 거기에 뭐가 있었다? 조국광복회. 그들이 뭐예요? 만주는 완전히 만주 사변 이후에 일본한테 넘어갔어. 일본이 완전히 만주를 지배하고 있었어라고 할 때 그 일본의 만주 지배 속에서도 만주를 무대로 활약한 게릴라들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뭐라고? 얘들이었다 이거야. 그래서 1937년이죠. 그 1937년 당시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이 마라톤 우승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월계화를 썼죠. 그 사진 우리가 이제 지금도 보면은 가슴에 있어야 될 일장기가 없어졌잖아. 이 동아일보에 나온 사진인데 이걸 다 지워버렸죠. 그 손기정의 베를린 마라톤 우승 그 기념 사진과 함께
이 사건이 그 당시 우리 민족한테 가슴 서늘하게 해줘. 그래도 우리 민족이 살아있구나. 봐라. 올림픽에서 우리가 마라톤 세계인들이 뛰었는데 거기서 마라톤 1등 했잖아. 그 당시 김연아가 손진아였어요. 김연아가 아니야. 손기정이었어요. 알겠죠? 손기정이. 그리고 또 뭐라고? 보천보 전투였습니다. 보천보 전투는 마치 우리가 축구에서 일본을 이긴 것처럼 아주 가슴 시원한 대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우리 민족이 숨죽이면서 일제시대의 험한 암흑의 터널을 가고 있을 때 그때 한 줄기 빛이 있었으니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손기정의 베를린 올림픽 그 우승이었다 이거예요. 알았어요? 그런 것처럼 보천보 전투에서 일본 놈들이 당했대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당시 이게 동아일보 호해로 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이 사건을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했었어요. 보천보가 탈렸대더라. 보천보에 있는 주재소를 우리 독립군 부대들이 와서 습격하고 도망갔대더라. 이런 내용들이 당시 독립군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국민한테 독립군 활약상이 큰 자극을 줬다. 자 문제는 만주는 거의 독립군들의 활약 무대가 아니라 중국 본토로 갔었다. 그런데 이 중국 본토에 간 독립군들은 이렇게 셋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완전히 중국 공산당에 소속된 독립군들이 있었어요. 그냥 아예 중국한테 들어가 버렸어.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뭐냐면 누구랑 손잡냐면 중국의 마오쩌둥과 손잡아. 그래서 이 마오쩌둥이 뭐 했어요? 마오쩌둥이 누구야? 지금의 중국을 세운 놈이죠. 네. 중국의 마오 그러니까 모태통이죠. 그 중국의 광장이 무슨 광장이죠? 천안문 광장에 보면 사진 있잖아. 그게 마오잖아요. 마오쩌둥이잖아요. 그죠? 이 마오쩌둥이 연안까지 대장정을 했습니다. 만리에 걸쳐서 그 중국 국민당 정부랑 싸우면서 도망다니면서 했는데 그들과 함께 운명을 바친 중국 공산당에 수속된 최창익, 창숙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공산당에 수속된 마오쩌둥과 손잡은 사람. 이들을 뭐라고 하느냐? 연안에 있었다고 해서 이들을 뭐라고 그래? 연안파라고 그래. 나중에 북한에 이들이 건너와서 5만 명 군대를 끌고 오는데 이들이 건너와서 연안파가 돼요. 아까 중국 건국자 누가 있었다고? 갑산파가 있어. 갑산파. 그죠? 갑산파가 있었고 아예 또 소련 가서 소련 놈들하고 함께 놀던 놈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소련파야. 허가이 같은 사람들이 소련파들이죠. 이렇게 소련파예요. 소련파. 이 세 놈들이 북한을 건국한 거야. 북한 건국 세력이에요. 그중에 주도 세력이 누구라고? 얘네들이 주력이고 얘네들이 다 제거당합니다. 1958년에 연안파들이 거의 다 숙청당해요. 알겠어요? 허가에도 이때 거의 다 숙청당하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누가 갑산파가 끌고 가는데 그때 중국 공산당에 수속된 우리나라 사회주의자들이 있었다 이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뭐냐? 자 지금 만주가 아니라 중국으로 본토로 이동한 게 37년 이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31년 만주가 정당한 이후로 37년 중일전쟁으로 번지면서 결국 이제 만주를 버리고 중국 본토로 이동해서 우리의 좌익 단체와 우리 우익 그러니까 우리가 우익을 또 민족 진영 이렇게 부르잖아요. 민족 진영 이렇게 공산주의 진영과 서로 손을 잡고 독립운동을 펼쳐 나가더라. 이게 복잡해요. 알겠죠? 이 과정을 보세요. 자 어디부터 보시냐면은 여기 57쪽으로 한번 볼까요? 아까 했던 내용이나 1910년대는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 머릿속에 다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요약한 거니까. 그래서 남만주 삼원보의 경학사 동그라미 하세요. 서로 군정서 신흥 무관학교 전부 다 삼원보에 있었다. 기억할 것 지금 이 시간에 따로 공부하지 말고 지금 서해방 합격대 57쪽. 그 다음에 북한도에는 중강단, 북로군정서군 특히 명동학교, 용정에 있는 게 명동학교죠. 여러분 명동학교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그랬더라? 명동학교 전신이 서전, 서수 기억나나? 서전, 서수, 명동학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북한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해주에는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국민회의 아까 연해주에 있던 단체 이 대한광복군 정부가 만들어지기 이전 단체 이름이 뭐라고? 권업회 써봐 뭐라고? 권업회 잊지 마세요. 연해주에 있었던 거 연해주. 자 그러다가 이제 1919년 3.1운동 이후에 오동전투, 청산리 대첩, 간도참변 그리고 1921년 자유시참변 자유시참변을 당했던 단체가 대한독립군단 가로 열고 사람 누구라고요? 대한독립군단을 이끈 사람 누구라고? 서일 사람 이름 알겠죠? 서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자유참변 이후에 돌아와서 신민부, 정의부, 참의부, 창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3부가 성립됐지만 야 3부를 통합하자 해가지고 국민부와 혁신의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참의부와 혁신의회 밑에다가 좌우 합작 운동이라고 써놔야 돼요. 알았습니까? 알았어요? 3부 통합운동은 결국 무슨 운동이었다? 좌우 합작 운동이었다. 기억나나? 당시 국내에서는 무슨 운동이 있었죠? 신간의 운동, 그죠? 근후에 이렇게 국내에서도 민족 유일당 운동이 있었잖아요. 국내에서 1927년 민족 유일당 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해외에서도 우리 독립군들도 좌익과 우익이 합작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게 바로 뭐라고? 3부 통합운동. 그 결과 국민부, 그 다음에 혁신의회로 통합됐다. 국민부는 조선혁명당으로, 혁신의회는 한국독립당으로 이렇게 발전하더니 조선혁명당 소속의 뭐? 조선혁명군 사람 누구? 양세봉. 내가 지금 몇 번 오고 있는 거야? 한 100번 했을 걸 지금 이 시간에만. 알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한국독립군 사람 누구라고? 지청천. 이렇게 해서 중국의영군과 조선혁명군, 중국호로군과 한국독립군이 합작해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더라. 됐나? 됐어요? 정리 다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 밑에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알겠죠? 구체적으로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가면은 자 1930년대 지금 우리가 실판에서 했던 거 북만주 지역의 신민부, 그다음에 서간도의 대한통일부가 갈라져서 정의부, 육군주만참의부. 여러분 아까 얘기했었죠. 육군주만참의부는 임시정부의 직할 군대였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요 표시합니다. 1925년 미스야 협정 찾았어요? 58페이지 표 가운데 미스야 협정 찾았어요? 자, 이 미스야 협정은 누구랑 누구 사이에 맺은 협정인가요? 누구랑 누구 사이에? 일본과 중국 군벌과 맺은 협정이에요. 중국 마적대들하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독립군들이 중국 그 마적단들한테 당한 게 바로 미스야 협정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스야라고 하는 조선 총독부 경무부장 미스야하고 중국 군벌 장쩌린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 미스야 협정인데 이런 거야. 독립군들이 일본 놈들한테 쉽게 발각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청산리 대첩이나 또는 보동 전투를 보면은 독립군들은 신출 기벌한 걸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산리 대첩 때만 하더라도 5박 6일 동안 총을 쏴대는데 총알이 안 나갈 정도로 총을 쏴. 그 총을 오래 쏘면은 총열이 빨갛게 달궈질 거 아니야. 그래서 휘니까 총이 안 나가겠죠. 너무 총을 쏴대가지고 총열이 휘어서 총알이 안 나갈 정도로 그렇게 싸웠대요. 밥도 안 먹고 싸우는 독립군들은 어떻게 밥도 안 먹고 싸웠을까? 그 부근에 살고 있는 인근에 살고 있는 독립군 아내들이 몰래 갖다 줄 거야. 주먹밥 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총질을 해야 되죠. 저놈들이 저렇게 총을 쏴대다가 또 식사 때가 되면 밥 먹겠지라고 하고 있는데 계속 총이 날라오는 거야. 일본놈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지형지물도 잘 모르고 쉴 새 없이 5박 6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총을 쏴대는데 알겠어요? 그런 뒤에는 우리 북간도, 서간도 지역의 교민들이 암암리의 독립군들을 후원하고 많이 도왔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간도 참배를 당한 거지.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조선혁명당 거기 이제 이 독립군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립군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일본이 군벌을 이용한 거야. 중국 마적대들을. 그래서 독립군들이 아주 깊은 심산 유국에 숨어있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적단들더러 대신 잡아오라고 한 거예요. 독립군을 발견하면 우리한테 잡아와라. 한 명 잡아오는데 얼마씩 주겠다. 증거로 그냥 독립군을 시체를 다 갖고 갈 수 없으니까 귀를 한쪽 떼어오면 얼마, 코 한쪽에 얼마. 귀는 사람 한 명당 2개 붙어있죠. 그러니까 귀는 반값, 코는 2배.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갖고 가기 쉬운 것들 신체의 일부를 돈하고 바꿨습니다. 마적단들이.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우리 독립군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했겠어요. 독립운동 과정을 보면은 192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죠. 보동전 청산리 대첩 이렇게 봤잖아. 독립운동이 계속 끊임없이 일본들하고 교전이 이루어지는데 갑자기 교전 횟수가 뚝 떨어지는 연도가 있어. 이게 바로 언제야? 1925년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과 우리 독립군의 교전 횟수를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192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1925년에 갑자기 독립군과 일본군의 전투 횟수가 뚝 떨어져.
그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라고? 미스의 협정 때문에. 이해하겠어? 이렇게 미스의 협정은 우리 독립운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미스의 협정과 마찬가지인 1925년의 같은 해에 일본 놈들이 사상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국내에서 만든 법이 뭐가 있더라? 응? 국내에서 일본 놈들이 우리 국내 좌익들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뭐가 있어요? 어? 뭐가 있을까? 제신 뭐가 있을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사상 탄압을 위한 법. 뭐가 있을까? 너 연세대 사회학과 김원 교수 닮았다고. 네? 그래서 이렇게 국내와 국외에서 이따 나와야 있다. 국내와 국외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에 지대한 타격을 주는 게 바로 미스협정. 국외에서 알겠죠? 미스협정 보세요. 그래서 읽어보자. 한국인이 무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한국으로 침입한 것을 언급하며 이반자는 검거하여 누가 검거한다고? 중국 마적단이 군벌들이 일본 경찰한테 인도한다. 만주에 있는 한인 단체를 해산시키고 무장 해제를 시키며 무기화 탄약을 몰수한다. 일본이 지명하는 독립운동가를 체포하여 일본 경찰한테 인도한다. 이때 주체는 누구라고? 중국 마적단이었다 이거야. 알겠죠? 이게 바로 뭐다? 미스야 협정. 됐어? 중요합니다. 연대 언제라고? 1925년. 알겠죠? 중국 마적단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미스야 협정을 기억할 것. 그러다가 전민족 유일당 협의회, 전민족 유일당 촉성회 이런 것들이 국민부 혁신회로 통합되고, 그죠? 그래서 국민부는 단체 위주로, 혁신회는 개인 중심으로 통합한다고 그랬죠. 해창호였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주로 혁신회는 우파가 많고 국민부는 뭐가 많다? 좌파 진영이 많았다. 됐어? 그래서 조선혁명당으로 발전, 1930년 한국 독립당으로 발전, 조선혁명군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31년 만주사변 이후로 이 두 단체, 조선혁명군, 한국동문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중국 본토로 이동하게 되었다. 됐죠? 그래서 쫙 봤어요. 3부의 민족유일당 운동을 한번 여러분들이 창의부, 정의부, 시민부 읽어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59쪽 봅니다. 자, 거기 보세요. 되게 복잡해요. 선생님이 칠판을 하려면 너무 좁아가지고 다 할 수도 없고 복잡하니까 아예 여기서 해결할 테니까 잘 보세요. 지금 이 교재를 잘 봐. 알겠죠? 네. 59쪽을 잘 보세요.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 그랬는데 여기서는 주로 공간을 잘 구분해야 돼요. 공간을. 1903년대 이후가 되면 아주 독립운동 단체들이, 독립군 단체들이 아주 복잡해진다. 자, 보세요. 만주 지역에서는 누가 있었다고요? 동북항일연군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 우리나라 군대가 아니라 우리나라 군대 소수야. 소수의 유격대, 게릴라 부대하고 중국 군대하고 합쳐져가지고 연합군이었어요. 동북항일연합군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로 구성된 뭐예요? 조국 광복회가 있었고 이들이 1937년 한경도 갑산 보천보를 습격했습니다. 그 보천보 전투 밑에다가 뭐라고 써놔? 갑산이라고 써놨어요. 지명이 갑산입니다. 산수 갑산 포수 얘기했었죠? 그죠? 그 홍범도 있었던 갑산입니다. 그 보천보 전투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 어디로? 이 갑산파들이 소련으로 가고 소련에 갔던 김일성이 컴백해서 북한을 세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들이 주류야. 이들이 주류라고. 됐어요? 이해했어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관내로 들어왔습니다. 만주사변 이후에 중국 관내로 중국 본토로 온 거죠. 사회주의계와 민족주의계가 있었다. 자, 봐봐 얘들아. 사회주의계 가운데 아예 중국 공산당하고 합쳐져서 섞어져서 마오쩌둥하고 함께 행동했던 놈들이 바로 누구야? 예, 조선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중국 공산당 내 조선 공산주의. 이들은 1942년에 이들이 만든 게 뭐라고? 조선 독립동맹. 중요 표시하세요. 잘 나옵니다. 잘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안 나올 거야. 내가 볼 때는 잘 안 나올 것 같아. 이게 좌익 북한 쪽이라 잘 안 나올 거야. 그죠? 조선 독립동 왜냐? 근데 왜 우리가 알아둬야 되냐면 김홍동이 만든 조선 의용대하고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돼. 이 조선 독립동맹이 만든 게 뭐라고요? 조선 의용군이야.
됐어요? 아까 의용군 어디서 나왔었죠? 네? 조선혁명당과 함께 손잡고 흥경성 영문가 전투를 벌인 게 중국 의용군이었죠? 네.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기서는 뭐예요? 조선의용군이에요. 독립동맹이 만든 게 조선의용군이에요. 얘네들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연암파가 됐다고 그랬어요. 연암파. 줄거습니다. 연암파. 자, 이 연암파는 정리해놔. 그다음 첫째, 누구랑 손잡았다고? 중국 공산당과 손잡았었다. 알겠죠? 그 중국 공산당이 누구냐? 마오쩌둥이야. 그죠? 그리고 이들은 중국의 국공 내전에 참여했었어요. 자, 이게 1949년 중국 국민당과 이게 누구냐면 장개석 정부입니다. 중국어로 장제스라고 하죠. 그리고 공산당은 마오쩌둥이죠. 애들이 서로 싸웠어요. 여기에서 누구 편을 들었겠어? 연암파는 마오 편을 들었겠죠. 그래서 국공내전에서 장제스를 어디로 몰아냈어요? 타이완으로 몰아냈어요. 타이완으로 축출하는데 누가 공을 세운 거야? 우리 조선 연암파들이 마오쩌둥을 도와가지고 이 연암파들이 공을 세운 거야. 그래서 이 공을 세운 이후에 그리고 다시 북한 지역으로 와가지고 5만 명 군대를 끌고 북한으로 와가지고 북한 군대가 됐어요. 알았어요? 이들이 뭐가 됐다고? 북한에 건너와서 북한 군대가 됐다니까. 이 북한군이 6.25를 일으켰어요. 전쟁 경험이 있어 없어? 있어요. 싸우면 경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일본하고 계속 싸우고, 그죠? 중국과 손잡고 일본과 항일 전쟁을 벌였는데 일본과 싸운 다음에 또 중국 공산당과 손잡고 국민당 정부랑 또 싸웠단 말이야. 이 전쟁 경험이 있는 이 5만 명 군대가 북한군의 주력을 형성하고 이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김정은이가 아무리 미운 짓하고 나쁜 짓하고 해도 중국과 북한은 손을 뗄 수가 없습니다. 함께 나라를 손잡고 세운 놈들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아무리 야 중국 우리 좀 도와줘. 저 새끼들 같이 조져버리자 막 북한을 조지자고 해도 중국 애들 끔찍도 안 해요. 지랄하지 마. 사드나 치원 새끼들아 왜 사드를 한국 우리 코앞에다 대고 지랄들 하려고 그래 하면서 완전 쌩까는 거야 지금 중국이. 왜? 그 뒤에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알았어요? 혈맹입니다. 혈맹. 피로써 맺어진 동지들이야. 이걸 뭐라고? 혈맹이라고 그래요. 근데 걔들이 네? 북한을 배신하고 우리 편을 들어줄 것 같아요. 중국이. 교역량이 우리가 훨씬 더 많긴 하지만 원래 이런 아직도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지향하지만 나라를 운영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사회주의 기반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허물어뜨릴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무너졌을 때 동북아 정세가 다시 바뀌겠죠? 알겠죠? 거기 연암파 잡았어요 지금. 하나는 소련 영내로 이동했던 동북항일연군의 김일성파, 그 다음에 연암파, 그리고 나머지 사회주의자 봐봐 얘들아. 사회주의자 가운데 중국 공산당과 손잡은 연암파 말고 자 대일 봐봐. 이름 봐보세요. 일본을 상대로 이거야 대일이. 그 다음에 전선 통일동맹, 전선 동그라미. 앞으로 우리가 독립군 단체를 읽어가다가 전선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좌 플러스 우야 거기다 써놔. 좌 플러스 이 속에는 좌익도 들어있고 우익도 들어있다. 알겠죠? 대일전선, 혁명전선 무슨 전선자가 나오면 전부 다 뭐예요? 전선자가 나오면 좌우 합작입니다. 좌우 합작. 표시했어요? 대일전선 통일동맹. 그 중에 1935년 조선민족혁명당을 만들었어요. 자, 중요합니다. 조선민족혁명당 중요 표시하세요. 여러분 교재에 그냥 민족혁명당으로 돼 있잖아요. 그 앞에다가 조선자를 붙여도 좋고 그냥 떼도 좋습니다. 민족혁명당 또는 뭐라고? 조선민족혁명당 그래요. 이게 1935년에 만들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 김원봉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김원봉이가 공산주의자가 되고 북한으로 넘어갔어도 김원봉이를 공부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독립운동에서 김원봉이를 빼버리면 우리 독립운동사가 전개가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다시 하겠어요. 여러분 다시. 시간 몇 년이라고? 연대 몇 년이라고?
1935년 사람 누구라고요? 김원봉. 단체 이름 뭐라고? 조선민족혁명당. 됐어요? 이게 어디에서 만들었냐면 난징에서 만들었어요. 난징이라고 써라. 지역이 어디라고요? 난징에서. 제가 지금 뭐 얘기했죠? 사람 김원봉, 위치 난징, 단체 뭐? 조선민족혁명당. 그게 바로 뭐라고? 좌 플러스 우의 합작 전선이었다. 알겠죠? 됐습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들이 만든 단체가 조선의용대야. 찾았나? 찾았어요? 네. 조선의용대 누가 만든 군대라고? 김원봉이 만든 군대. 그 김원봉이 만든 독립군 단체가 뭐가 있다고? 조선민족혁명당이 있었죠. 그런데 조선민족혁명당 가운데 일부가 내려왔어요. 일부가 내려와서 김구하고 손잡습니다. 한국국민당이 있죠. 한국국민당이 있죠. 거기다가 김구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암살 영화에서는 어때요? 김구하고 김원봉하고 만나잖아요. 근데 얘들은 여기서 아직 안 만나요. 알았어요? 서로 달라. 김원봉 중심으로 해서 당시 5개 단체가 연합해가지고 조선민족혁명당을 난징에서 만들었는데, 알았어요? 김구는 여기에 참여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만든 게 뭐예요? 한국국민당이에요. 알겠죠? 그 한국국민당 김구의 부름을 받고 민족혁명당에 속해 있던 조소왕, 지청천 이런 사람들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1937년 한국광복운동 단체를 만 내가 얘기했잖아요. 한국자가 들어가면 뭐예요? 좌야 우야? 우요. 광복자 들어가면 뭐예요? 우예요. 우. 오케이? 이렇게 이제 좌우가 갈라지는 거야. 냉전 체제가 국제적으로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공산당은 공산당끼리, 좌익은 좌익끼리, 우익은 우익끼리 서로 뭉치는 경향이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서로 민족 항일 전선을, 알겠죠? 그러니까 좌우가 합작해서 거기 그 대일 전선 통일 동맹 이렇게 항일 전선을 구축했던, 좌우 합작 단체를 구축했던 단체 가운데 우측이 빠져나와서 김구 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가 한국광복운동 단체납이고, 이 한국광복운동 단체납에서 만든 김구가 만든, 지청천이 만든 군대가 뭐라고? 한국광복군단. 몇 년? 1940년. 어디에서 만들었다고요? 충칭. 쓰세요. 충칭에서. 그죠? 충칭. 중경. 충칭. 오케이.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해보자 얘들아. 이거 봐. 교재에다 정리해놓으면 다 잊어먹어요. 하고 나서 머릿속으로 정리해야 돼. 자 봐봐 얘들아. 우리 쉬어. 이 시간에서 자꾸 가자니까 끝내버리잖아. 다시는 안 해도 이렇게. 중국에 공산당들이 있었는데 아예 중국하고 손잡고 중국 공산당에 속했던 놈들은 무슨 파라고 했다? 연안파라고 했다. 그죠? 이들이 항일운동도 중국과 함께하고 국공내전도 함께 치렀다. 그리고 이들이 가서 북한군이 되었다. 이게 연안파고, 그리고 중국 본토에 있던 사회주의 좌익 가운데 우익과 서로 손잡은 단체로 간 게 뭐가 있다고요? 네? 조선민족혁명당이다. 이게 대일 전선연맹을 발전시켜서 만든 게, 김원봉이 만든 게 조선민족혁명당이죠. 네. 어디서 만들었다고? 난징에서. 누가 만들었다고? 김원봉. 이 안에는 좌우가 합작해 들어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5개 단체가 있었다. 됐죠? 5개 단체가 뭉쳐서 조선민족혁명당이 만들었다. 그러다가 이제 김원봉이 만든 단체가, 아까 봐봐요. 지청천 빠져나가, 조수왕 빠져나갈 놈들 다 빠져나가고 김원봉하고 몇 명만 남았어요. 얘들이 만든 단체가 그 옆에 나오는 조선민족전선연맹이야. 아직도 전선이니까 뭐예요? 이 속에 또 우가 들어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조선의용대라는 군대를 만들었어. 아주 중요합니다. 조선의용대. 왜 중요할까요? 봐봐 얘들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왜 시험에 나오는지 아세요? 중국 본토 안에다가 만든 최초의 독립군이야. 알았어요? 만주가 아니야 지금. 우리 독립군이 어디로 이동했다고? 중국 본토로 이동했다고 그랬죠? 그 중국 본토 안에서 만들어진 최초 군대, 중국군의 승인을 받고 만들어진 최초 군대가 뭐라고요? 조선의용대였어요. 알겠죠? 그래서 사람 이름 누구야? 김원봉. 김원봉이 뭐? 조선의용대. 그런데 내 말 들어봐. 이 조선의용대 안에는 우익만 있겠어요? 좌익과 우익이 손잡고 있겠어요? 손잡고 있겠죠. 아까 뭐야? 이 군대를 만들 전신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고 그랬죠?
이 조선민족 전선은 좌우 합작이라고 그랬잖아. 전선자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군대, 여기서 만들어진 군대 조선의용대도 좌우 합작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진짜 빨갱이들이 빠져나갔어요. 안대시장 우리는 연합하러 갈 거야 라고 조선의용대 안에 있던 화북지대가 빠져나갔어. 그래서 이제 조선의용대에 뭐가 남아요? 우익만 남아있는 거야. 그 우익의 대빵이 누구였어요? 김원봉이었어요. 이때 김구랑 만납니다. 알겠죠? 정리됐나? 정리했어요? 정리했어요? 예, 그래서 조선의용대는 화북지대가 빠져나가서 조선 독립동맹이 만든 조선의용군에 합류하고, 됐죠? 김원봉이 만든 조선의용대는 한국광복군에 합류했어요. 오케이? 거기에 뭐라고 써야 될까? 김구 플러스 김원봉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1941년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광복군이 이렇게 김원봉까지, 좌익에 합류했던 김원봉까지 끌어들여서 명실상부한 이렇게 독립군의 정규 부대로 가게 된다. 알겠죠? 쉬었다가, 이 쉬는 시간이야? 지금 쉬는 시간이야? 종이 두르시가 되게 헷갈려. 먹이고 싶어. 이거 좀 쉬었다가 다시 그 밑에 상세한 것들을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알겠죠?